경북도 내 4개 시군이 올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 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교육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폐교가 다시 교육의장으로 활용되며 지역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7일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공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갈등 관리에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제2화물터미널이 국토부를 반영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도 내 4개 시군이 올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입니다. 기금을 받은 17개 시군 중 안동시와 고령군 등 8개 시군은 5%도 쓰지 못했고 경주시와 영양군 등 4개 시군은 아예 집행조차 못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진 경북도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부족과 경상북도의 무관심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광역 단위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집행하는 것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지난해 9월 배분돼 해당 시군에서는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기금이 올해로 이월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80억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맞습니다. 왜? 21년도 주는데 9월 달에 돈 주니까 돈을 어떻게 쓰나요? 이게 중앙정부의 큰 오산입니다. 9월 달에 돈을 주고 쓰라 하니까 다 2월씩 있습니다. 그 금년도는 그 2연치를 한꺼번에 써야 돼요. 2연치를. 그 2연치를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는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매년 1조 원씩 투입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과 18개의 관심 지역에 배분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 집행률이 16.8%에 불과해 돈을 줘도 못 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북 지역 폐교의 실태와 활용에 대한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런 활용 방안 없이 방치돼 있는 폐교가 있는 반면에 학교의 교육 목적을 그대로 살려 새롭게 태어난 곳들도 있습니다. 폐교가 교육의장으로 다시 활용되자 지역의 분위기도 다시 좋아지고 있는데요. 서희동 기자가 폐교의 모범적인 활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변의 신도시로 학교가 이전하며 폐교된 옛 풍천중학교 자리. 학교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지만 이곳에는 여전히 학생들의 얘기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 2021년 안동 수학체험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면서 몸으로 체험하고 즐기는 수학교육의장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게 수업을 듣던 공간이 활발한 현장학습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에 학생들도 신기해합니다. 여기 선생님께 들어보니까 그 폐교를 활용해서 만든 체험장이라고 하던데 체험을 해보니까 좀 더 흥미롭고 재밌고 또 환경 오염도 안 되고 정말 나은 체험장이라고 생각해요. 지난해 안동 수학체험센터를 찾은 학생은 모두 17,000여 명. 올해도 지난 8월까지 8,000여 명이 방문하며 특색 있는 체험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육의 장소였던 학교가 다시 학생들을 위한 장소로 활용됨으로써 지역 분위기도 좋아지고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2월 경주시 옛 안강 북부초등학교 자리에 문을 연 경주 안전체험관을 비롯해 올해 3월 옛 노월초등학교 부지에 들어선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 등에도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폐교가 교육회장으로 다시 꾸며지자 주변 마을 분위기도 살아납니다. 지난 2021년 폐교가 있던 자리에 건물을 새롭게 올려 탄생한 의성군의 안전체험관. 현재까지 2만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곳을 찾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 능력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줄지어 찾아오자 마을에는 활기가 돕니다. 또 주민 4명이 이곳에서 일하며 소득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폐교가 되고 나니까 참 좀 서운하고 동네가 좀 이래 좀 삭막했는데 지금은 체험관이 들어와서 지금 잘 운영이 잘 되고 또 매주 체험하러 오시는 학생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역의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폐교가 꼭 필요한 교육시설로 변화하며 학생이 떠난 자리에 다시 학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7일 대구시 공항건설단과 후적지 개발단에 대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공항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위와 의성 지역 주민들의 갈등 관리에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창석 의원은 지난 5월 의성 이전지원위원회와의 면담 당시 제기됐던 화물터미널 쟁점과 관련해 대구시가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제2화물터미널 협의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은 1.11로 나타났고 내부 수익률과 순현재 가치 평가에서도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매시장 이전으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각각 6,310억 원과 2,629억 원이며 3,4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양군이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에게 매월 3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합니다. 영양군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근무 환경이 나빠진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관내 장기 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와 월 60시간 이상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현재 영양군 관내의 장기 요양기관은 총 15곳으로 종사자는 모두 246명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앙의 권한과 재정에 이양 없는 분권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 강화는 진정한 분권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딜라이브 엄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5년 기초의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서울 성북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승루 구청장. 지방정치에만 몸담아온 그에게 지금의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좋은 특화 사업일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중앙정부로도 계속 의지를 하다 보니까 생활자치 구청장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재 구조상에는 우리 지방자치가 더 이상 나가기가 지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후 32년, 지자체와 지방의회로 이어지는 지방정부의 구조는 정착이 됐지만 정작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중앙에 종속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분권은 그 권한에 대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재정입니다. 재정 없이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24.7%.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보면 다소 높지만 캐나다, 독일 등 주요 국가와 놓고 보면 차이는 확연합니다. 반면 세출의 경우 44.2%로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걷어들이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많은 상황. 복지 지출 증가가 원인으로 대부분은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은 손도 못 대는 실정입니다. 중앙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예산들이 이제 매칭이잖아요. 지금은 대부분이 5대5 이렇게 가보니까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죠. 예, 새로운 신규 사업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재정 자립도 등 지역마다 형편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권한과 재정의 이양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차별적 분권, 즉 영국의 분권 협상 제도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했습니다. 이제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달리 이 분권을 요구해야 되고 중앙정부는 거기에 발맞춘 분권을 줘야 되는 거죠. 경상북도 청송군의 분권의 요구 정도와 경기도 성남시의 분권의 요구 정도는 다르다는 명확한 설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이 자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관련법 개정 요구도 이어집니다.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세원 개발하고 세율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지방으로 이전을 해줘야. 우리 자립도가 겨우 20% 전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조세 수입으로서는 공무원들 봉급, 청소 이 정도가 딱 맞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중앙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돼라고 해버리면은 지역 소멸과 함께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지방 분권. 하지만 권한과 재정 없는 분권은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자치의 의미를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구 지역 응시자는 24,3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수능시험을 위해 51개 시험장에서 시험실 1,028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생활방역 세부 수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운영됐던 병원 시험장이나 분리시험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능 전 3일간 원격 수업 전환을 권고했지만 올해는 정상 등교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대구교육청은 말했습니다. 경주 성동시장 한마음 축제가 오는 11일 성동시장 주차장 1층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정 공연을 시작으로 팝아트와 색소폰 연주, 버스킹, 트로트 공연 등으로 이어지며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 등 시민 참여 행사도 마련됩니다. 한편 성동시장은 올해 공영주차장 3층에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해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하는 등 이커머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가 확산하면서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고 빈대 방제와 확산 방지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 내 대학 기숙사에서 빈대가 출현한 이후 추가 피해 신고는 없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빈대가 다수 출몰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일에는 시 관련 부서와 보건소, 방역업체가 빈대 방제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을 논의하고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주시가 지난 1975년까지 사용한 옛 토지 임야대장 17만 9천여 장의 한글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자로 작성돼 읽기 어려웠던 옛 토지 임야대장을 한글로 변환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영주시는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장 전체를 한글화하고 원문을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스캔했습니다. 영주시는 지금까지 흑백으로 발급해온 옛 토지 임야대장은 선명도가 떨어지고 한자 표기 해독에 어려움이 있어 내용 파악을 요청하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96곳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기구를 교체하고 소규모 급식시설을 개선합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모두 10억 원으로 최근 시설 교체가 필요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실태조사 등을 거쳐 대상 학교와 지원 내역을 결정했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이와 함께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11월과 12월 2달 동안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급식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 신고를 접수합니다. 예천군 보건소가 지난 6일 대구 경북권역 심내혈관 질환 홍보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경북대병원 대구 경북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예천군 보건소는 심내혈관 질환 증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